느꼈던 게 1차전에서 사실상 굉장히 골을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에데르송이랑 크루투아가 너무 선방을 잘해줬기 때문에 1대1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차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골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선방쇼가 또 이어질지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2차전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두 팀이 어느 정도의 전술적 변화를 이제 가미시키느냐예요. 그러니까 장지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맨시티가 여태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홈에서는 훨씬 더 이제 높은 라인에서 많은 볼 소유를 통한 또 하프 스페이스 연계 플레이들을 통한 이제 본연의 또 공격을 더 많이 시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거는 부담천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역습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가느냐죠. 예, 지난 시즌에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한 번 털릴 때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 주저앉는 모습이 사실은 그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밈처럼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공식이 여기서 털리는구나. 그거를 이제 순간 이분은 당연히 뭐 최고의 전문가니까 당연히 감지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주저앉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분명히 장 의원님 말씀대로 1차전에 비해서는 2차전 홈에서 더 공세적으로 할 것은 저도 거의 분명하다고 보는데, 그 공세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조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말 리그 경기 하나 정도 치르듯이 이게 정말 완벽하게 위로 올려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좀 지키는 생각을 하면서 싸울 것이냐, 요거는 그러니까 이 정말 수위의 조절이 네. 어느 정도 될지를 조금, 이거는 전술적으로 가장 좀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 이제 1차전을 보면 두 팀이 아주 묘한 게 다 중거리포를 맞았죠. 두 팀 모두가. 그러니까 제가 그 1차전 그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맨시티가 요즘 그 3-2-4-1과 그 두 줄 수비의 하이브리드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톤스 선수가 미드필드를 지키지 않고 이제 순간적으로 내려갔을 때 주변의 다른 미드필더들이 빨리 그 공간을 또 메워주지 않으면 사실은 스톤스 선수가 원래 있던 공간이 찰나적으로 열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사실은 그 비슷한 공간에서 비니시우스 선수의 중거리포 찬스가 또 났었고, 레알은 그 장 의원님도 뭐 계속 지적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 좀 중위권 팀이랑 할 때도 사실은 좀 느슨해요. 느슨하게 이제 내려서서 하는 경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사실 레알하고 경기를 할 때는 중거리포가 열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사수나랑 할 때도 루카스 토로 선수의 그 동료랑 중거리를 맞았지만, 물론 레알이 뭐 한 골 차로 이기긴 했지만은 어찌됐건 그 레알은 기본적인 성향에 입각해서, 그리고 맨시티는 3-2-4-1과 두 줄 수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적인 변환의 과정에서 중거리포를 두 팀이 다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을 과연 이제 2차전에서는 양 감독들이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하고 나오느냐가 이제 전술적으로 또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그 양 팀의 중거리 마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맞죠. 때문에, 중거리라는 게 원래 확률적으로 그렇게 아주 높은 공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팀이 보유하고 있는 중거리 슈터들의 클래스라면 이게 또 아주 승부와 직결될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중거리 포를 얼마나 양 팀이 막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마 1차전에서 자신들이 가장 조금 레알에 비해서 미흡했던 거는 뭐 탈압박 그런 거보다도 윙어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레알은 비니시우스와 지금 이제 또 물이 오르고 있는 호드리구라는 양 윙어가 있는데, 이제 시티가 그릴리시 선수와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사실은 공격에 있어서 뭔가 좀 파괴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사실은 아까 스토퍼들이 올라오는데 좀 부담이 또 레알 홈에서는 있다 보니까 측면에서의 어떤 수적 우위를 통한 연계 플레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다가 백패스 돌리려고 하다가 뭐 턴오버 나오고 뭐 사실은 그릴리시와 베르나르도 실바 쪽이 그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쪽에 비하면은 위력이 확실히 좀 떨어지네? 이런 인상을 줬던 게 사실 1차전인데, 그러면 여기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그릴리시나 베르나르도 실바 자리에 과연 선수 변화를 줄 건지, 그리고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해서 1차전과 같은 약간의 그 측면에서의 무기력증으로부터 탈피하게 하려는지, 아니면 그래도 베르나르도 실바가 원래 들어가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역시 비니시우스를 견제함에 있어서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움직임을 아레즈보다는 수비적으로 그렇죠. 좋은 효과를 주니까 해주기 때문에 아마 실바 선수가 또 중용이 된 건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 지금 마레즈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그리고 사실 그
포든 선수도 지금 존재는 하잖아요. 이제 이런 선수들에 대한 활용을 1차전에서는 이거 맨시티도 신중한 컨셉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1차전에서는 그렇게 뭐 가르디올라 감독이 원래 그렇게 교체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1차전을 복귀해 보면 분명히 측면에서 좀 밀리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서 그럼 얼마나 변화를 줄 거냐. 그리고 이제 레알 입장에서도 이 안첼로티 감독도 그렇게 그닥 변화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뭐 의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마빙가 선수가 뭐 왼쪽 백으로 세워놨지만 사실상 뭐 중앙 미드필더에서 아주 거의 프리롤처럼 너무 잘했어요. 엄청난 본인의 어떤 축구력을 또 보여준 경기였고, 사실 그럴 때마다 왼쪽 측면은 오히려 크로스 선수나 모드리치 선수가 오히려 커버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정도로 사실은 카마빙가도 굉장히 프리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 카마빙가랄지 뭐 추아멘이랄지 이런 선수들을 어느 정도로 또 중원 싸움에 이제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모드리치 크로스 이 양반들이지 하면서 또 그냥 해저로 갈 건지. 근데 1차전 내용을 보면 레알도 약간 조금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 양 팀의 두 지도자 수장 두 분이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심각한 변화를 또 주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닌데, 분명히 봤을 때 레알도 중원에 약간 변화를 줄 여지가 저는 조금 있는 것 같고, 맨시티는 측면을 과연 이대로 방치할 거냐, 아니면 아까 장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올려붙여서 스토퍼들도 계속 공격에 가세를 하게 하고, 그러면 또 측면이 살아날 수는 있는데, 또 무작정 그걸 또 계속하기에만은 맨시티도 부담은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측면 선수들 그리고 전체적인 베스트 11을 가르디올라 감독도 그대로 밀어붙일 거냐, 네. 아닐 거냐, 안첼로티 감독은 또 베스트 11을 그대로 밀어붙일 거냐 아닐 거냐, 그리고 이제 밀리탕 선수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레알은. 그러면은 알라바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위치는 아니더라도 레프트백으로 알라바 선수를 쓸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마빙가가 자연스럽게 이제 중원 쪽으로 올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과연 그 옵션을 밀리탕 선수가 복귀함과 동시에 안첼로티 감독이 가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저 두 감독의 저 변화를 그렇게 많이 추구하지 않는 두 감독의 변화가 어디에서 얼만큼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은 하기 힘들지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얼추 보이죠. 네. 그래서 펩 감독은 첫 번째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과거에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홈에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토너먼트에서 했던 구조대로 전술적인 방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지만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릴리시도 얼마 전까지는 좋은 폼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더 약간 폼이 저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돌파의 어떤 확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본다면 그릴리시 쪽,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여기에 그 3미들처럼 기본 구조가 역삼각형 433에서 3-2-4-1로 바뀌지만 알바레스 선수를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공격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바레스 선수가 최근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움직임도 좋고 상당히 공격적으로는 좋은 역할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세 선수를 놓고 포든, 마레즈, 그 다음에 알바레스, 이 세 선수 중에 선발에서 과연 조금 변화를 주면서 넣을 수 있는 카드는 누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선수를 좀 바꿔주고, 만약에 선수를 바꿔주면 그럼 데브라이너의 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데브라이너를 어떤 식으로 쓸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전술적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특히 아케 선수의 복귀 여부, 아케 햄스트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또 그 선수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아칸지 선수를 뭐 오른쪽 수비수로 쓴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스톤스 선수를 중앙 센터백 겸 미드필더 역할을 공존시키는 운영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선수 복귀나 선수 교체에 따라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약간의 전술적 움직임에 대한 수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큰 구조에서는 전술의 틀을 바꿔서 운영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한 의원님이 예상했던 뭐 이런 부분들 역시 비슷하게 거의 갈 것 같아요. 왜?
원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바꾸자라고는 할 것 같진 않고 분명히 연장까지 끌고 갈 생각으로 그러한 팽팽한 노선을 계속 안첼로티 감독은 견지를 하고 싶어 할 거고요. 네. 그 이유는 역시 연장으로 끌고 갈수록 조급해지는 쪽은 CT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조급해지는 어떤 밸런스를 오히려 본인들이 잘하는 역습으로 역이용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컨셉을 안첼로티 감독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일단 수비 끝까지 시속 게임을 유지하라. 그리고 찬스가 나올 때는 집중력을 발휘하라. 그래서 그 구조로 끌고 가되 심리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홈에서의 시티는 골을 많이 못 넣게 되면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우위에 서지 못할 경우 무리한 밸런스가 병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때 한 방으로 철퇴를 한다. 이것이 한 방. 안첼로티 감독의 전략적 컨셉, 마인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퇴 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그 안첼로티 감독님이 김호곤 감독님께 뭐 사사를 했는데 철퇴 축구. 그런데 그냥 한 줄로 맨시티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네. 비니시우스 선수가 안 지칩니다.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니시우스 정도 드리블 시도 빈도가 그렇게 높으면 한 80분경 넘으면 잘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야, 좀 놀라운 7, 8분, 10분에도 그렇게 돌아뛰는 움직임을 맞아요. 그러니까 90분이 다 돼도 추가 시간이 돼도 비니시우스는 드리블 돌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안첼로티 감독이 믿는 철퇴가 이제 그 부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상대는 체력이 떨어지는데 또 마음은 조급해지고 더 올라와서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비니시우스가 지쳤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선수가 그 시간대에도 그렇게 지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맨시티는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번 1차전에도 맨시티가 후반으로 갈수록 어쨌든 조금 흐름을 이렇게 점유율도 그렇고 좀 내주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연장을 끌고 갔다. 네. 연장에서 갑자기 이제 아자르가 나옵니다. 아자르 이게 몇 시즌 일시불 골입니까? 뭐 이런 거. 농담 삼아. 역시 프리미어리그의 황제 에덴 아자르. 현재 분위기는 시티가 그래서 선제골을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선제골을 빠른 시간 안에 넣으면 저는 요거는 2골, 3골 차로 벌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얼마나 홈에서 집중적으로 가느냐. 근데 전체적으로 선제골을 못 넣고 시속 게임으로 계속 끌고 갈수록 레알이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1차전이 또 끝나고 그러면 두 경기 다 2차전을 또 시작을 할 텐데 과연 어떤 팀이 두 팀이 맞붙게 될지 진짜 궁금해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축구 팬들은 확실하게 그냥 누구가 이기든 이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다고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2차전. 근데 1차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기 너무 때문에 재밌었어요. 2차전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또 그 이후에 또 저희하고 이야기 저는 나눠보겠습니다. 두 팀의 수준이 너무 높고 너무 높아요. 막 이러면 솔직히 저는 재미없고 막 실수하고 막 서로 막 그래야 재밌어. 아니 막 진흙 와 진짜 재밌다. 아니 뭐 저래요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말하기도 하고 네. 와 그러니까 아니, 실수 많이 하면 재밌어요? 실수 많아서 골 많이 터지고. 그럼 첼시 경기 재밌어요? 실수 많이 하면? 첼시 경기는 일방적으로 와, 마지막 한 방이네 이거. 첼시만 실수하고. 와, 그거 말고 대박이다. 서로 실수해야 재밌죠. 와 이거 한 방 완전히 제대로 먹이셨네요. 어? 아무런 이게 자꾸 오해를 하는데 느낌이 첼시, 없어. 상처도 없죠 이제? 첼시 팬들은 지금 아무런 감정이 감정이 없어. 없고 그냥 상처도 없고. 다음 시즌만 기다리고. 장 의원님이 얼굴빛이나 눈꼬리가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장난 던졌을 때는 아무 미동이 없어요. 제가 이미 초월한 상황이에요. 타격감이 지금. 없이 네, 지금 네, 초인의 첼시 경제에서 팬들은 올라. 이미 시즌이 끝났어. 잔류가 확정이 되는 혼자 순간 끝냈어. 그냥 모든 게 이제 끝났다. 잔류 확정. 그래. 산술적인 확정. 그래 경기도 그냥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시즌이 끝난 거야. 첼시 팬들은. 그러니까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어쨌든 아무나 이겨라라는 말은 못하지만 재밌는 경기 하면서 여러분들 그 이후에 또 이야기 네.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